지금 보여주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그 로지스틱 맵을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로지스틱 맵을 처음부터 한번 돌려보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fx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나씩 이제 우리가 x를 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선 한번 그려보기로 하죠. 그러면은 플롯하기를 여기에 ax 제곱에 a 곱 컨트롤 이거를 x가 0에서부터 1까지 이걸 그려라. 그러면은 a가 뭔지를 모르니까 얘가 이제 못 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은 이걸 얘가 이렇게 그려준다고요. 그러면 a는 1.5면 어떻게 되느냐? 뭐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2차 함수니까 더 이상의 피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별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못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x하고 그러니까 fx하고의 교점을 갖다가 얻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두 개의 플롯을 갖다가 여기서 그리면은 플롯 두 개를 갖다가 x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해서 0과 1 사이에서 그려라. 그러면은 얘가 당연히 그려주겠죠. 그림 두 개를 그려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놈하고 이놈하고를 갖다가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플롯에 여기에 두 개의 펑션을 갖다가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x라는 펑션을 쓰고 콤마로 세퍼레이트를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밑에 거를 지우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y는 x하고 y는 ax 곱하기 1-x를 갖다가 동시에 그려주게 됩니다. 한번 볼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우고 여기에 이놈을 엔터를 치면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1.5일 때 하고 이제 두 개의 그림이 이제 있으면은 그 렐러티브 포지션이 변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면 어떻게 되느냐? 2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3이면 a는 3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a는 천천히 좀 변화시키면서 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그 그림 이제 그 명령어가 뭐냐면 manipulate라는 그 명령어예요. 그러면은 manipulate는 명령어를 하고 그 아규먼트에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고, 그때의 변수 a가 1부터 예를 들어서 한 5까지 변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엔터를 치면 이런 박스가 생겼습니다. 박스가 생기고 그때 이 a의 최소값에 의해서 얘가 이걸 그려준 상태에서 a를 1에서 5까지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점점 변하면은 그림이 변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5까지 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한 스텝씩 보면서 이제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히 지가 알아서 변화시키게 하려면 이걸 갖다가 플레이를 해라.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거 대신에 스탑하고 조금씩 한 단계씩 나는 올리고 싶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나는 한 단계씩 올리고 싶다. 내가 손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밑으로 내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으로 하면은 오케이, sorry. 밑으로 마이너스를 하면서 계속 조금씩 내릴 수가 있고 플러스를 하면서 조금씩 올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로지스틱 맵의 fx는 x,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이제 계속 변하는 거죠. 여기서 이놈을 조금씩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게 이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어널리시스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1보다 절대값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놈이 뭐가 돼요? 어트랙터가 되고 1보다 크면은 이제 리펠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fx에 이제 2번 이터레이션 한 거를 갖다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밑에다가 해놓은 게 뭐냐면은 fx하고 fx를 2번 이터레이션 한 거. 그러니까 gx의 결과를, gx를 이렇게 하면은 gx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gx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내가 이미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냐면 gx의 결과를, 근데 이게 뭐 프로그램이 이제 어디 에러가 있는 건지 내가 fx를 define하고 플롯을 하라고 그러면 얘가 잘 그려요. 근데 이걸 manipulate를 하라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여러 가지로 하다가 안 돼서 fx를 generate, 그러니까 f의 fx를 2번 이터레이션 한 거를 generate를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게 4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4차 함수예요. 이 4차 함수를 그려라. 그러면은 이제 얘가 a = 1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고 그려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a가 크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뒤에 이제 4차 함수의 이제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가 크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2번 이터레이션 한 거하고 y = x하고의 교점을 우리가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걸 x와 아까처럼 x와 이놈을 동시에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a를 점점 바꾸면 교점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얘가 보여줘요. 오케이?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실상 뭐가 일어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보고 싶으냐면 우리는 이놈하고 y = x하고 y = fx하고 y = f의 fx하고 이 세 개를 동시에 그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fx를 갖다가 따다가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매니플레이터 하기를 플롯을 뭐냐면 세 개의 그림표를 동시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A는 1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까지 내가 변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가 좀 에러가 났네요. 플롯 하기를 괄호를 뭐 내가 아마 잘못했나 본데 x가 여기서
이게 가로가 이제 많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3개. 하나, 둘, 3개 함수 됐고, 된 것 같아요. 다시. 그럼 이제 그려주죠. 그럼 A가 1일 때는 이렇습니다. 3개의 그림은 X콜 0에서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잘 보세요. 계속 이게 A가 변해도 첫 솔루션이 있죠. 이 솔루션은 계속 같이 가죠. 그걸 이미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다고요. 첫 솔루션 fx가 x면 f의 fx는 x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솔루션은 a가 뭐냐에 관계없이 계속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이 솔루션 말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f 여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솔루션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 딱 생겼는데 왼쪽에 이거 하나 왼쪽에 이거 생긴 것처럼 오른쪽에도 여기 하나 생겼죠. 그렇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겼는데 이 솔루션은 뭐냐면 당연히 이 솔루션하고 이제 다르니까 이걸 쭉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거 말고 말이에요. 언제 뭐냐 하면은 이 솔루션하고 새로운 솔루션이 언제 생기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 이걸 갖다가 좀 하기 위해서 하나씩 움직이겠어요. 조금씩 움직이겠어요. 계속 움직여요. 아직 안 생겼죠. 아직도 안 생겼어요. 새로운 건. 아직도 안 생겼죠. 지금 2.2입니다. 2.4에서도 아직 안 생겨. 이거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움직여요. 2.6 아직 안 생겼어요. 3이에요. 3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기서 접한다고요. 그래서 f의 fx가 y 콜 x하고 접하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두 개의 솔루션이 하나씩 페어로 제너레이터 된다. 내가 sorry. 2.2, 2.6, 2.8, 3.0인데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여기서 이거 말고 이놈하고와 페어로 크리에이트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기왕 이걸 쓰는 거니까 여기에 노트북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난 굉장히 사실 불편하긴 한데 꽤 재밌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갔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니? 스타트. 노트북에 노트가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내가 이 노트북을 거의 안 쓴다는 얘기죠. 어디 갔니? 컨트롤 패널. 여기 올 프로그램 여기 있죠. 여기에 어디 갔죠? 노트.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윈도우즈 저널. 이거를 파일 뉴 노트 하기를 이게 뭘 그냥 하죠. 그냥 이걸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걸 꺼냈냐 하면은 옛날에 이게 뭐였나요? 이것이 뮤 지금은 A라고 썼어요. A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교점이 x의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이것이 뭐냐면 점점 쭉 증가하다가 여기에 3이 되면 새로운 솔루션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3점 얼마에서는 다시 이것이 2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또 2개로 갈라지고 2개로 갈라지고 2개로 갈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3점 얼마에 쭉 세츄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오면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인지 어트랙터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계속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F의 fx에 뭐 3번, 4번, 5번 이터레이션을 계속해서 그놈이 이제 어디서 만나는가를 갖다가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100번째는 뭐 99번째는 어디냐 해가지고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파이겐바움의 익스포넌트가 이제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맵을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제 그런 하나만 우리가 더 이제 해보면은 그게 근을 갖다 실제로 구하는 건 뭘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x하고 이제 교점은 x가 뭘로 나왔었냐면 이것이 1 빼기 1 over a인가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f의 fx가 이게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 요거 이외에 또 하나의 이제 2개의 근을 갖다가 찾았었잖아요. 그래 그걸 이제 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칠판에서 한참 계산하다가 막 실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얘가 얼만큼 쉽게 해주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뭐냐면 2번 이터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x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f의 fx 마이너스 x를 팩터를 하라,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줘요. 그냥 한 큐에 답을 외웠다가 줍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건 뭐예요? 팩터는 요거는 x 콜 0하고 x는 뭐예요? 이게 a분의 1 이게 뭔가요? 그렇죠? 1 빼기 a분의 1을 이것이 솔루션으로 주죠. 그래서 보여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하면은 여기 x제곱은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므로써 이제 소개의 목적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계산하는데 거의 한 10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천원이니까 그냥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계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텐스 컴포넌트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정말 그 물리학자의 수명을 갉아먹는 계산이에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한번 매트릭 하나 주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며칠씩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쳐넣으면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요. 외웠다가 그냥 준다고요. 아무리 복잡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계산은 거의 뭐 몇 초 안 걸려요. 굉장한 어떤 그 뉴머리컬 계산을 해도 보통 요새 이제 CPU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몇 분 내지 1시간 정도면 다 계산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파워고 이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터레이션 한 거하고
y equal x하고의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그린 건데, 뭐,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맵은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매스메티카를 그렇게 쓰는 거다. 하여튼 이 매스메티카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며칠 밤 그냥 가지고 그냥 놀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선생님 없어도 잘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충분히 이제 많은 헬프가 있고, 거의 대부분 궁금한 것들은 뭐 전부 여기다 헬프 파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물리에서 발견하는 어떤 것도 여기에 없으면 리포트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 그런 걸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제 여러분은 이제 리서치하는 이거 갖다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약간 소개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에디팅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썼던 어디 갔나요? 베이식 매스메티카. 여기에 칼큘러스의 디퍼런셜 이퀘이션 섹션을 가면은 여기 뭐 심볼릭 솔루션 같은 건 있지만 이런 건 별로 재미없어요. 실제로 솔루션이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풀리는 경우는 뭐 거의 아주 제한되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풀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안 풀고도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수를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풀게 되는 거고,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갖다가 y의 더블 프라임, 그러니까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그래서 p y 프라임 플러스 q 이퀄 제로를 이제 보고, 이 p의 싱귤러리티가 몇 개인가를 세워요. 대개는 뭐냐면은 하나나 둘이에요. 대개는 둘입니다. 보통은 어떤 파이나이트한 x0하고 인피니트 두 개에서 하나가 있고, 혹은 뭐 하나이거나, 혹은 이제 뭐 세 개짜리예요. x1, x2, 그 다음에 x3, 혹은 보통은 인피니티에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는 보통 0에다가 갖다 놓게 돼 있고, 그래서 x하고 어떤 x0, 이것도 보통, 이건 x0를 움직여가지고서 1에다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캐노니컬 폼으로 고치면은 1 인피니티, 0와 인피니티, 혹은 0과 0과 1과 인피니티. 이 세 개 중에 한 개이거나, 혹은 두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하나도 없으면, 물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하모니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상이 되면, 4개가 되면은, 그러면 그런 타입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갖다가 3개짜리가 보통 우리가 배우는 거의 대부분을 다 커버하고, 그건 다 하이퍼 지오메트릭 펑션으로 다 써진다고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고 대부분의 인테그랄은 또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나 혹은 인테그레이션의 결과는 하이퍼 지오메트릭 펑션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로 풀리는 경우는 매스메티카가 적석에서 답을 줘요. 그러니까 뭐 F의 2, 1, 예를 들어서 2, 2, 뭐 2, 0, whatever. 대부분의 어떤 경우는 2, 1이 많죠. 그러니까 하이퍼 지오메트리로 쓰여지는 경우는
매스매틱가 여기에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3개를 갖다 다 찾아줘요.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어떻게 변화하면 되느냐, 그것까지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팩터의 x의 알파를 곱하고 이상하네. 어디, 여기 있군요. 이건 좀 나중에 받기로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어널리틱한 솔루션을 갖다가 찾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찾아주는데, 찾아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놀랄 거는 없어. 안 찾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P와 Q의 싱귤러리티가 제각각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Q의 싱귤러리티가 있는데 Q의 싱귤러리티하고 P의 싱귤러리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얘가 안 찾아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찾는 경우는 뭐냐면 Q의 싱귤러리티는 대개는 P의 싱귤러리티와 같고 Q의 싱귤러리티는 P의 싱귤러리티의 맥시멈 제곱에 해당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x 빼기 1이 있으면 얘는 기껏해야 x 빼기 1의 제곱, 이런 거 삼성 이상은 없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이퍼지오메트리를 다 떨어지고 다 찾아줘요. 그리고 하이퍼지오메트릭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컨폴리언트 하이퍼지오메트릭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내가 저번 시험에도 냈었잖아요. 라게르예요. 컨폴리언트 하이퍼지오메트릭의 대표적인 경우가 라게르고, 또 이제 라게르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것이 베셀입니다. 그래서 또 뭐냐면 변수 변환을 하면 그건 뭐하고도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뭐하고 관계돼요? 그거는 또 에르밋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변수 변환을 함으로써 두 개짜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세 개짜리의 대표적인 예는 뭔가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레장드로예요. 어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인피니티. 물론 x의 레인지는 0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묶어놨지만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어떤 그 비헤이비어 자체는, 그러니까 x가 인피니티일 때 싱귤러리티를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어떤 그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심볼릭 한 솔루션을 찾는 거는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우리가 배운 모든 어떤 특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왜 디파인을 한 거예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갖다가 엔코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 다 해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심볼릭 솔루션에 대해서는 별로 해줄 만한 게 별로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머리컬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리얼한 파워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컴퓨터의 리얼한 파워는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긁어다가, 이건 뭘 이제 하는 거냐면 펜듈럼 이퀘이션이에요. 내가 이걸 갖다가 좀 긁어다가 쓰겠어요. 볼프.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시타 더블 덧 시타. 지금 이게 뭘 이제 한 거냐 하면은 이게 펜듈럼 솔루션이라는 건 금방 보여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하면은 지금 시타의 더블 도트 플러스 이건 뭔가요? G of L인가요? G of L의 sin 시타 equal 0. 이게 펜듈럼의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G of L이 1인 경우에는 시타 도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ND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ND는 numerically differential equation을 solve 해라. 그런 뜻이에요. 각각의 대문자니까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ND solve는 이러한 differential equation을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 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초기 조건이 어떤 거냐 하면은 시타 제로가 4분의 3파이고 시타 프라임이 0인 그런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G of L을 예를 들어서 A 스퀘어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미 다 앞에서 A를 썼으니까 이건 B라고 하겠어요. B라고 놓고 초기 조건을 갖다가 T1, T2라고 하겠습니다. T2라고 하고 지금 아까는 그래서 요 위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초기 조건을 위에다 정의를 T1, T2 값을 내가 T1은 초기 조건 값을 갖다가 내가 매니퓰레이트를 하려고 해보겠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T1, T2 값을 주죠. T1은 아까 0과 T2도 시타, 그러니까 시타1, 시타 프라임도 그냥 둘 다 0에서 4분의 3으로 줬었죠. 이것이 T1은 4분의 3파이 3파이 나누기 4 4분의 3파이 T2는 시타 프라임인데 이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한 거는 푼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어디 갔냐? 노트.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4분의 3이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진자가 여기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갖다 끌어올리면 여기 오면 2분의 8이고 여기가 4분의 3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실이 아니라 철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정지 상태에서 릴리즈 시킨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라. 또 무슨 에러가 났네요. CT1은 뭐 에러가 날 게 없는데 왜 에러가 나나? 뭐라고 나왔죠? sorry.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T1, T2, T2 B가 필요하네요. B를 값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B를 안 주니까 컴플레인을 하는군요. B는 뭐예요? B는 내가
1이라고 주겠어요. 일단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보죠. 이렇게 하면은 또 에러가 났네요. 응? 이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미콜론, 세미콜론. 오케이. 근데 이건 또 무슨 에러가 났는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얻어졌어요. 에러가 없죠, 그렇죠? 에러가 없이 지금 시타를 갖다가 t가 0부터 10까지 가는 인터폴레이팅 펑션으로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은 뭐하고 뭐를 이제 그리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은 시타와 시타 프라임을 이제 모든 역학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있어서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은 그 운동의 상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플롯을 하기를. 근데 이걸 그러면은 시타와 시타 프라임이 다 얻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걸 파라메트릭 플롯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라메트릭 플롯 하기를 지금 시타만 그리면은 뭐 시타가 t의 함수로 얻어질 거고 그 다음에 시타 프라임만 그리면은 시타 프라임을 t의 함수로 그릴 거라고요. 근데 파라메트릭 플롯을 하기를 여기에 시타 프라임 뭐 시타 여기에 시타를 이제 어떻게 쓰냐 시타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쉬운 건 잠깐만 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접니다. 예. 예. 어디죠, 여기가? 양재동? 예. 알아요, 예. 학진 건물이죠. 예. 예. 아니, 그래서 뭐 저번에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가도 되면. 근데 저 이메일로 대답을 했거든요. 예. 수요일 날 한 평가밖에 더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난 뭔가에 해도 대답을 했어요. 간다고.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파라메트릭 플롯 하기를 시타 프라임.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냥 갖다 여기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그냥 갖다가 쓰겠어요. 다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이제 파라메트릭 플롯 하기를 시타 t하고 시타 프라임 t를 갖다가 이밸리에이션을 먼저 해라. 사실은 이건 뭐 없어도 돼요. 근데 이밸리에이션을 해서 뭐냐면 여기에다가 뭐냐면 그 시타에다가 위에서 구했던 ND 솔루션 1이라고 하는 거를 뭐냐면 집어넣어라 그런 겁니다. 이게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브라켓하고
더블 브라켓하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매스매티카의 그 심층 랭귀지를 좀 이해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세요. 시타가 이게 보면은 이 안에 이 중괄호 그러니까 괄호가 지금 두 개가 있다고요. 지금 괄호가 이 괄호 안에 괄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브라켓 안에 이제 솔루션이 여러 개면은 이 브라켓 안에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뭐예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개, 두 개, 여러 개 있으면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콤마에 의해서 스플리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솔루션이 에센셜리 하나인데 여기서 원을 갖다 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브라켓 한 개를 해체한 결과를 줘요. 한 개지만 여러 개 있을 때는 첫 번째 것을 택하는 효과고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이 브라켓을 한 개 이제 브라켓 안에 들어있는 것 한 개를 끌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이건 뭐 아직은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파라메트릭 플롯 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시타를 가지고서 시타 t와 시타 프라임 t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파라메트릭 플롯을 해라. 그리고 그때의 t의 레인지는 0부터 10까지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림을 그리면 어디 갔니? 답이 안 나와요. 여기 있네요. 세미콜론 있으면 안 나오죠,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그 이니셜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변화시키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러분은 이제 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몰 오실레이션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스몰 오실레이션이면 뭐냐면, T0가, 그러니까 T1이 4분의 3파이 같이 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이다. 4분의 1파이다.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훨씬 원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퍼펙트한 원에 가까워요. 오케이. 그래서 스몰 오실레이션일 때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 우리는 매니플레이션 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은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4분의 파이, 예를 들어서 10분의 파이다 그러면 훨씬 더 둥근 것이 나올 거라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눈치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냐면 스케일은 내가 오토매틱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 스케일을 제가 해가지고서 잘 이제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써볼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가 페이저 스페이서 상에서 이걸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그 앰플리튜드가 작을 때에는 시타하고 이게 시타 도트인데 시타가 작을 때에는 이게 이렇게 아주 퍼펙트한 서클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커지면은 커질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굉장히 크면은 시타가 커지면 여기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쉐이프로
sorry. 하여튼 조금 더 부드럽겠지만 하여튼 내가 처음에 4분의 3파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분의 3파이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봅시다. 컨트롤 X에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거를 얼마로 하느냐 하면은 거의 파이에 가깝게 가져가겠어요. 0.9파이 0.9 곱하기 파이다. 어떻게 된? 0.9파이. 왜 안 클로즈가 안 됐냐 하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한 20으로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됐지? Interpolating function. 그 위쪽에 유형 방식은 T10까지밖에 안 해서. 여기냐. sorry. 맞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TM이라고 고치겠어요. 한꺼번에. T의 maximum value. T maximum value. 그다음 여기에 TM은 20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리니어 방정식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순환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안에서는 좀 더 조금 이제 더 동그라미를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의 어떤 그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B는 1로 안 하고 B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0.5로 한번 해보고 2분의 1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납작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걸 2로 하면은 반대로 되겠죠. 그렇죠? 위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을 갖다가 하면은 하여튼 B가 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 X가 시타고 Y가 뭐냐면은 시타 도트고, 그 다음에 B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냐면은 사인 시타 힘을 갖다가 G 오브 L을 갖다 키우는 거기 때문에 중력을 갖다 키우는 거예요. 중력을 키우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시타 프라임이, 그러니까 그 속도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B를 키우면 그런 결과를 얻는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 TM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게 선형 방정식에서는. I'm sorry. 선형 방정식이 아니라, 이게 왜냐면은 시타가 뭐냐면은 시타가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 시타가 0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t에 관한 방정식이 아니고, 이게 시타, 그러니까 그림이 이건 시타고 이제 시타 프라임인데, 이 페이즈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환적이잖아요. 시타는 뭐냐면 0부터 t가 아무리 커도 시타라고 하는 것은 0에서 파이까지를 갖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순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댐핑이 있으면 스토리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을 갖다가 C를 하나 더 도입하겠어요. 그러면 시타 프라임을 컨트롤 C가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세이브를 했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댐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댐핑의 결과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자. 컨트롤 V 해서 여기에 미분 방정식을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댐핑을 보통 D라고 하고
댐핑을 D라고 하고, 시타를 그냥 갖다가 베끼겠어요. 그러면 플러스 D에 내가 아까 D를 어디다 썼는데 컨트롤 V 시타 프라임에 T 이렇게 쓰면은 댐핑이 있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방정식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몰라요?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충분히 아니까 우리는 그냥 B는 아는 걸로 하죠. 그리고 방정식의 꼴을 equal 0 이렇게 고치겠어요. 그러면 ND solve 하기를 sorry. equal 이것이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D는 D 대신 B를 쓰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시타 더블 도트 플러스 B 댐핑하고 여기 이제 뭐 논리니아 항이 하나 있긴 있어요. 사인 시타라고 하는 논리니아 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렇게 이게 B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러는 거죠. B는 처음에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하겠어요. B가 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 스페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B가 댐핑이 있으니까 이게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B를 갖다 키우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1로 키우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훨씬 더 빨리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픽스드 포인트 근방으로. 이게 만약에 20이 아니라 이걸 한 50까지 그려라.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황까지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더 도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이제 너무 크니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0.5로 가지고서 그리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B가 여기서 네거티브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5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왜 이러냐면은 숫자가들이 너무 커요. 숫자가 너무 커서 200까지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숫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한 5까지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벌써 5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0.0으로 하고 이거를 TM을 50으로 늘리면 시간을 증가시키면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뺑뺑뺑뺑 바깥으로 돌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반대로 이제 이게 플러스면 이제 안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뭐랄까 KS의 어떤 현상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forced harmonic oscillator에 그 forcing 텀이 없으면 그런 것을 또한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KS를 보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forcing 텀을 내가 오늘 혹시 누가 그 노트북 배터리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댐핑 텀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예요? 여기 F 곱하기 예를 들어서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걸 하나 주겠어요. 혹은 사인에 뭐 이런 거 코사인으로 할까요? 코사인 오메가 T 얘는 W라고 쓰겠습니까? WT 이런 거를 주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F를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는 처음에 0.1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T1을 0.9파이라고 그랬는데 0.9파이라 좋아요. 0.9파이라고 한 0.5파이라고 할까요? 2분지 파이에서 어디서 출발을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0에서 출발을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0.1로 출발을 하고 0.1파이로 지금 이제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오실레이터를 우리가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글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어떤 오메가의 주기로 흔들리는 어떤 드라이빙 포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하나,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하나,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하나, 결국은 어디로 이제 나중에 가는 방향은 다 K어택하게 가기 때문에 F가 커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또 에러가 나오네요. F는 0.1인데 뭐가 문제냐? W를 안 줬네요. 당연히 그렇죠. W는 오메가는 뭐라고 줄까요? 1.2라고 주겠어요. 오케이? 이게 답이 이렇다는 얘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약간의 댐핑이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럴까? 밖에서 이제 흔들리는 게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결국은 뭐라 그럴까? 댐핑 텀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0으로 쫙 수렴해서 갈 거고 댐핑 텀이 이제 여기서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냥 돌겠죠. 근데 지금 흔들어주면서 댐핑 텀이 있으면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을 그려요. 이제 t가 만약에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분을 많이 해라. 그럼 100까지 한번 해보죠. 100까지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 1000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냐? 1000까지 하면은 이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뭐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어떤 리미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없던 일이 생겼잖아요. 아까는
그냥 하는데 이런 게 약간 안 생겼었는데 지금은 생겼거든요. 하트 모양의 어떤 이런 모양. 이건 대충 어떤 거냐 하면은 펜듈럼이 이렇게 빙빙빙빙 이게 돌아가다가 내려오다가 말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판이 제일 편해요, 나는. 이게 펜듈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 흔들리는 이 주기가, 포스의 주기가 그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강력하게 여기서 치고 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다 말고 얘가 방향을 바꿔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F가 작으면 F가 0.1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리밋 사이클을 갖다가 이루고 어디론가 가서 그 다음에 F가 이게 크면 그러면은 이것이 케이아틱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뭐 얼마나 잘 전달이 됐을런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F가 타임이 TM을 100, 한 200까지만 한번 해보라고 하죠. 지금 현재는 뭐냐면 리밋 사이클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F를 이제 키우면서 이게 여러 개의 이제 리밋 사이클을 갖다가 지금 지금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지금 이 오토노머스한 시스템이 아니죠, 이 시스템이. 근데 이걸 갖다가 한쪽 방향을 갖다가 T 방향을 갖다가 파이로 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오토노머스한 시스템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크로싱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의 비헤비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리밋 사이클을 하나 그리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리밋 사이클을 하나 그리다가 그리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피리어드 다블링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이게 피리어드가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가 아니라 F가 크짐에 따라서 피리어드가 점점 여러 개의 피리어드가 나타나 가지고 마침내는 이게 여기 이 리밋 사이클, 이 리밋 사이클, 이 리밋 사이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냐면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모르는 그런 케이어틱한 비헤이비어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시작으로 해가지고 요점은 뭐예요, 이게? 프로그래밍 별로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매스매티카 가지면은 웬만한 어널리시스는 거의 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매스매티카가 아직 터치하지 않은 그런 깊이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이제 코드를 짜야 되겠지만 대개의 어떤 물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어널리시스는 그냥 이 패키지 하나면은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부 대학원 수준에서의 어널리시스는 이걸로 거의 다 돼요. 수리 물리에 있는 모든 어떤 펑션이나 결과들은 저 안에 다 있어요. 또.